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냉정한 사람들의 가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오늘 3월 10일.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딸을 학대에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아동 학대 사건이 부천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22살 부모는 침대에서 떨어진 딸이 피를 흘리며 울음을 터뜨리자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젖병을 입에 물려놓고 억지로 잠을 재웠고, 울음을 멈추자 아내가 있던 안방으로 돌아와 잠을 함께 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시간 이후 아이는 시체가 됐죠.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 5분쯤에는 집 주변에서 딸을 안고 걸어가던 아빠가 아스팔트 바닥에 아기를 떨어뜨려 크게 다쳤는데도 엄마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어깨뼈와 우측 팔이 부러지고 머리 등에 상처가 났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각각 폭행치사와 유기 등의 혐의로 부부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부검의 말을 빌리자면 이마에 마치 뜸을 뜬 것처럼 점형태의 멍자국이 수곳에 있었고 복부 수곳에서도 멍자국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어깨뼈와 우측 팔 골절돼 있었고요. 심지어 성기에 피멍자국이 있었고 성폭행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엽기 해외 토픽에서 찾은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부부는 2014년 10월 결혼해서 지난해 12월 딸을 낳았는데 너무 울어서 꼬집고 때리고 했답니다. 그들은 결혼 후 남편 혼자 골프 가방 제조 공장에서 일해서 생활비를 벌다가 직장을 잃고 난 뒤에는 한 달가량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다고 하군요. 이달 초부터는 그조차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어디서 돈을 벌 곳이 없었던 거죠. 이들도 처음엔 아기가 아름답다고 느꼈을 겁니다. 존 레논처럼요. 언제부터 아기가 끔찍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마땅히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것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이버 테러 방지법 통과시키면 아이들 학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존 레논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뷰티풀 보이입니다. Close your eyes, have no fear. The monster's gone, he's on the run, and your daddy's here. 대한민국 투어.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3월 10일 김성수의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브리핑과 정가 산책 그리고 경제 뉴스 브리핑이 있는 날이죠. 그리고 특별 인터뷰가 있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 인터뷰가 말미에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들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유민 아빠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터뷰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모든 남한의 그 재산들 다 청산 처리하겠다.
그리고 경제 협력, 뭐 교류 사업 전부 합의 무효로 돌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오늘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맞서 북한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 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괴뢰패당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기구 가구동을 전면 중단한 것만큼 우리는 우리 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 담화는 또 박근혜 역적패당에게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가해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된 특별 조치들이 연속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만은 지난 8일 발표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격으로 독자 제재라는 것을 발표하는 노름을 벌였다며 황당무계한 내용들로 가득 찬 이번 제재안에 대해 말한다면 아무데도 소용없는 물건짝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담화는 백두산 혁명 강구는 지금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일격에 불마당질 해버릴 수 있게 선제 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후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 군대의 1차적인 타격권 안에 들어와 있는 청와대 소굴에 들어박혀 못된 짓을 일삼고 있는 박근혜 패당의 만고대죄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예, 이런 위협과 더불어서 미사일도 쏘고요. 예, 북한의 어떤 동향이 굉장히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말 뜻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새누리당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난리입니다. 새누리당 지금, 거의 아침까지 분위기를 보면, 뭐, 당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시기인데, 조동원 본부장인가요? 뭐,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니네들 싸우면 난 당 나간다? 이런 식의 엄포까지 놨는데, 자,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김무성 당대표를 정두원, 김용태 등과 함께 공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비박 살생부 논란과 김무성 대표에 대한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 속에 관련자인 김 대표와 윤희원 지역구 후보 신청자들의 압축 결과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김 대표의 지역구는 부산 중영도, 윤희원의 지역구는 인천 나물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애초 오늘 이 두 지역도 제2차 후보 압축 결과 발표 명단에 넣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비박계와 일부 영남권 친박계 중진을 중심으로 작성된 낙천자 명단이 일으킨 파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김무성 죽여버려라고 한 윤희원의 전화통화 발언이 최근 녹취 형태로 유출되면서 논란이 확대되자 이들이 신청한 지역구의 압축 결과 발표를 미룬 것입니다. 김 대표 지역구는 어제 압축 심사가 마무리돼 단수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후보자 압축 결과도 확정된 상태라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심의할 때 김무성 대표는 빠졌다면서 최고위원과 공관위원들은 가장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김 대표가 황진아 사무총장을 통해 경선에 빨리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 논의를 해서 경선으로 하기로 하고 후보자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윤 의원도 그 문제는 확인해야 한다면서 만일 당 지도부에서 무슨 절차를 밟게 되면 결정을 못한다.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뭐, 무슨 절차라고 하는 것은 징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친박계 의원들은, 술 마시고 한 실수를 가지고 뭘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만, 비박계에서는, 당연히,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TBS 라디오에서 서른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도 인터뷰를 하면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막말을 했으면 당연히 자숙하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의 또 속내는 다르겠죠. 지금 근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참 애매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빠진 이유가 일각에서는 살생부 문제가 조사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심의할 때 뺐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지금 당의 주인은 이양구 공관위원장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그냥 칼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윤우덕 등의 현역 의원 5명이 탈락을 했어요. 여기에는 3선의 최규성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친노 86그룹 강경파로 꼽혀온 서울 마포을의 재선인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5명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현역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10명을 탈락시킨 데 이은 2차 컷오프입니다. 김종인표 현역 물갈이가 본격화된 것으로 더민주는 내일 추가로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교체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공개한 공천 결과 탈락한 현역 의원은 정 의원을 비롯해 3선의 최규성, 초선의 윤후덕, 부좌현, 강동원 의원 등입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3선인 김춘진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서 붙게 된 최 의원이 탈락하면서 이 지역은 김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컷오프 탈락자 및 불출마를 제외하고 초재선 68명 가운데 37명, 3선 이상은 24명 가운데 13명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가산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 5명의 현역 의원이 탈락했는데 정청래 의원에 대한 얘기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세칭, 친노 혹은 친문의 본류는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컷오프다라고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컷오프 되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때 마비가 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홈페이지가 오늘 오전 한때 마비가 됐습니다. 정청래 의원 등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된 후 더민주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의 접속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민주 자유 게시판에서는 당원들의 탈당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게시판에 탈당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계속 올라왔고 또 정청래는 왜 아웃된 거죠? 권리당원 탈당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탈당합니다. 김종인 아웃 등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겨냥한 제목의 글도 보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정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등 정 의원을 위로하는 글이 대다수였습니다. 정 의원에게 무소속으로 나와달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오, 진짜 무소속으로 나올까요? 이 마포을에서 정청래 의원의 인기는 상당한데요. 지금 사실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정청래 의원과 여권의 어떤 누가 붙더라도 다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컷오프를 시켰단 말이죠. 킬러 공천을 한다고 하기 전에 그냥 컷오프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 얘기를 정가산 책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조훈현 구단 지금 이분이 새누리당에 입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유가 참 희한합니다. 이세돌이 져서 멘붕이 왔고 그래서 바둑계를 위해서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다. 이세돌이 진 거하고 자기 새누리당 입당하는 게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새누리당에 입당하면 바둑계가 발전한다고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진짜? 네, 프로 바둑기사 조훈현 구단이 어제 이세돌이 알파고에 져서 멘붕이라며 그래서 더욱더 바둑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일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새누리당 입당 배경을 밝혔습니다. 조 구단은 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하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조 구단의 입당은 아마추어 바둑 5단인 원유철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 구단은 평생 동안 바둑을 위해 살아왔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마지막으로 와서 바둑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입당하게 된 계기를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를 한 원 원내대표는 한국 바둑의 전설이자 한국 바둑의 신화를 쓴 조훈현 구단의 입당을 환영한다며 전국이 꽉 막혔을 때 고수의 생각법으로 묘수를 주셔서 인생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구단은 오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꽉 막혔을 때 바둑 고수가 묘수를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정치는 바둑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치에 대해서 참 너무 그야말로
폄하하는 그런 말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바둑 묘수가 있으면 정치를 풀어나갈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일아 아나운서는 바둑 더 보셨습니까? 오목은 더 봤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바둑을 잘 두진 못하는데요.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인생의 묘수를 주는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생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참 재밌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소식 하나 들어보죠. 변희재에게 제대로 한 방 먹였다는 그런 뉴스인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해온 일부 인터넷 언론들의 기사를 삭제하도록 요구해 관철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서울시에 따르면 변희재 씨 등이 소속된 미디어 실크 HJ는 지난달 25일 박 시장의 법률 대리인 측에 공문을 보내 미디어워치에 게재된 박원순 시장 및 박주신과 관련된 기사를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법원이 양모 씨 등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직후인 지난달 19일 박 시장의 법률 대리인 측이 허위 보도를 한 기사를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전면 수용한 조치였습니다. 실제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 관련 기사 150여 건은 현재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허, 그렇군요. 150여 건이나 됐어요? 대단한데, 근데 그것을 싹 지웠다는 얘기죠? 참, 왜 그랬을까요? 한편 박 시장 측은 이달 2일 양모 씨 등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상대로 총 약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사 삭제 조치와 함께 1심 판결 후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박 시장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거군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나 봐요, 변희재 씨. 자, 언론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부 언론의 경우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며 아직 청구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렇게 변희재 씨의 시대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뉴스 브리핑 고생해 주신 김일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예, 한겨레 신문의 하어영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오늘 날씨 꽤 쌀쌀하던데 옷은 네. 이렇게 좀 추스리고 다니시고 계십니까? 네, 뭐 그렇고요. 예. 추워도 봄의 느낌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예, 일단 햇살이 햇살이 따뜻하다는 좋고, 예. 예, 그런 얘기군요. 그런데 뭐 뉴스들 보니까 따뜻한 뉴스들은 별로 없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3달 된 아이를 지금 뭐 부모들이 죽였다는 얘기 듣고 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예. 아무튼 이 정가도 따뜻한 얘기가 없습니다. 뭐 서로 뭐 완전히 죽이겠다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새누리당의 네 분이 점입 가격인데 예. 조동원 홍보본부장이죠. 예. 네 분 계속되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오늘 그 최고 그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자리에서 뭔가 조동원 본부장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김무성 대표가 막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 누군가가 손을 들고 발언을 하겠다고 하면 예. 새누리당을 제외한 다른 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얘기를 하게 놔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만큼 새누리당의 어떤 그 리더십이랄까요? 어떤 방식으로 좀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고요. 실제로 뭐 얘기하지 못하게 한 거죠. 예. 대신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새누리당의 내분이 계속된다면 저는 새누리당의 오만과 분열을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달라고 말씀드리고 홍보본부장직을 그만두고 새누리당을 떠나겠다라고 예. 밝힌 거죠.
예. 네, 저는 사실은 예. 이분을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종인 대표보다는 사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또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또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이분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할 때 뒷판 이걸 갖다 예. 뭐 백보드 정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진짜 가슴에 콕콕 찔리는 문구들이 너무 많고 신선하지 않았습니까? 물론이죠. 예. 이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광고 카피라이터 출신이죠. 예. 그리고 2012년 대선하고 2014년 지방선거나 재보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읍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어떤 그 슬로건을 내거는 과정에서 예. 아주 기가 막힌 슬로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할 때 굉장히 파격적으로 예를 들면 뭐 반바지를 입게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빨간색으로 뭐 치장을 하게 한다거나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새누리당 하면서 입에 붙어서 이야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새누리라는 이름이 나올 때 예. 굉장히 어색해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기획과 홍보 일을 아주 전담한 정통한 대표적인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죠. 새누리당에서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좀 많이 할 겁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말을 못하게 한 건가요? 어쨌든.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예. 지금 네 분이 굉장히 예. 심각한 상황인데, 예. 윤상현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한다니까, 김무성 대표는 그냥 퇴장해버렸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과를, 자기는 했다 그러는데, 김무성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고, 사과를 받지 않은 상태인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마 그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하고 굉장히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장면 같은데요. 예.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의 집에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사과를 한 거죠. 아. 그런데 보여지기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TV에 아니면 신문에 이 윤상현 의원이 최고위원 회의나 아니면 공식 석상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김무성 대표는 보여지기가 싫은 거죠. 아하,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과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어떤 애매한 상태가 좀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박계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구체적으로 예, 물론 어떤 그렇습니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친박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김무성 대표한테 윤상현 의원의 사과를 받아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원유철 원내대표라든가 예. 아니면 이인재, 김태우 최고위원들이 뭐 양보를 하라거나 아니면은 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 받아줘라라거나 이런 그 발언들을 했고요. 예. 이에 반해서 그 비박계의 의원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있는데요. 예.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항복하라 아니면 뭐 이야기를 들어라라고 이렇게 압박하면 이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인민재판이냐라는 이야기들도 그렇죠. 하고 예. 아주 격렬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박계는 일단 이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보이고 있고요. 예. 비박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면에서 좀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컷오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 기회로 뭔가 좀 반전을 노리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 측에서 공천 명단들 쭉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어제도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현역들은 싹 다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빠지기도 뭐 했고요. 예. 컷오프 된 사람들 중에 현역은 없다는 거죠, 지금. 예. 지금 그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윤상현 의원 발언 사건으로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시각도 나오고요. 예. 실제로 내부에서는 그 윤상현 파문 이후에 비박계를 대거 컷오프하기는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 자체도 예. 공천 탄력 사유는 분명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을 압박카드로 한번 써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냥 기습적으로라도 윤상현 의원을 예. 그러니까 그 징계위원회 회부를 해버리면 예. 뭐 여러 가지로 재미난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강수는 예. 아직까지 둘 생각이 없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기는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여상규 의원이 지금 당 윤리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여기서 말하는 정계 은퇴는 윤상현 의원의 정계 은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는 뭔가 윤상현 의원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분석도 좀 성급하지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형 이러면서 죽여버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이 예. 누구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함화평들이 나오고 있던데 실제적으로 공관위를 움직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두 사람 누굴까요? 제가 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다 추정이 될 것 같고요. 당사자들은 이제 기자들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서너 명으로 좀 추격이 된 상태고요. 혹시 성씨라도 조금 뭐 ABC 성씨들이 워낙 특이해서요. 그렇구나.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군요. 김이박 같은 흔한 성씨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좀 특이성들입니다. 김이박 빼면은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가 된 다음에 더민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도대체 일단 정청래 의원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자면 이거 누구 작품일 것 같으세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 쪽 관계자들이나 정청래 의원 의견을 들어봐도 현재 상태에서는 좀 멘붕 상태고요. 사실은 어젯밤에 이야기가 좀 돌았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이목희 의원 이 정도는 가능하지 어렵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제 윤우덕 의원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지만 이제 당대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당의 대립각을 제대로 세우는 사람이 유일하게 정청래 아니냐라는 시선도 많고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공관위에서 정청래 의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컷오프를 하면서 통합의 물꼬를 좀 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궁금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요. 사실 정청래 의원이 친문이라고 혹은 친노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좀 약간 비주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제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자주 섞인 말로 나는 어디든 속한 적이 없는데 막 갖다 붙이더라 나를. 맞습니다. 어떨 때는 비주류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주류라 그랬다 막 갖다 붙이더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윤우덕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친노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친노 혹은 친문하고 약간은 거리를 둔 그런 행보들을 갖다 보였던 분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부자연 의원 같은 경우는 천정배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맞습니다. 사람이고. 그리고 또 지금 누구예요? 강동원 의원 같은 경우도 참여당 쪽에서 왔던 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최규성 의원도 민주당 쪽에 구민주당 쪽 그런 계파죠. 실제로 본다면. 민평연계에 말하자면 김근태 과장격으로 김근태 의원 계파네. 그러면 지금 5명이 사실 다 친노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에서 짜깁기 아니냐 이런 얘기, 오히려 친문 체제를 더 강화한 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국민의당에서 실명을 거론을 했죠. 전해철, 김경협, 이해찬 이렇게 해서 표적 낙천을 요구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관위에서는 이 전해철이라든가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정청래 의원처럼 막말이라든가 이런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걸 찾기 좀 어렵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통합이나 연대에 어느 정도 정치공학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아마 정청래 의원 정도에서 일단은 한번 멈춘 게 아니냐. 일단 이후에 컷오프를 좀 두고 봐야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86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살아남았어요. 그냥 단수 공천을 해버린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이제 뭐 예. 어쨌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예. 친문 체제가 더 강화된 것인지 아니면 예. 이렇게 좀 뭔가 컷오프를 통해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인지 지켜봐야 예. 되겠습니다. 뭐 그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특별한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어서 예, 예. 죄송합니다. 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예. 추운데 조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겨레 신문의 하어영 기자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